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 표현, 이해, 기술 분석 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분석 단위를 T유닛, C유닛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음을 배웠는데요. 이것들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표현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야기 이해 능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표현 능력은 우리 이야기 구성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능력 분석할 수 있는 요인 크게 4가지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문법 회상률입니다. 우리 이야기 문법이란 개념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배경, 계기, 사건, 내적 반응, 내적 계획, 시도, 결과, 결말이 모두 들어가게끔 이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들려준 이야기를 이 이야기 문법에 맞게 회상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회상률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각각의 개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은 기본적인 시간과 공간이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계기 사건은 등장인물에게 처음으로 대면 또는 게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요거 이제 이야기 구조 중에서는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내적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기 사건에서 고양이가 나비를 봤어요. 이게 계기 사건이고 그래서 고양이가 나비를 잡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내적 반응이죠. 어떤 결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내적 계획을 세웁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아빠를 뻗으려고 그럴 생각을 하는 게 내적 계획인 거고 실제로 아빠를 뻗고 잡는 것이 시도. 근데 놓친 게 결과고요. 이때 결과와 결말 비슷한 표현이지만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말은 결과에 대한 등장인물의 감정적 대응이나 생각 또는 행동 묘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비를 놓친 결과로 인해서 고양이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다 아니면은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한숨을 푹 쉬었다 이런 거가 이제 결말로 구분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 응집도입니다. 주제와 연결된 T유닛 수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주제 응집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전체 T유닛 수 분의 주제 연결된 T유닛 수의 100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당연히 잘 구성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완전한 일화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에피소드 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 문법 중에서도 주 배경, 계기 사건, 시도 결과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 일화를 완전한 일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나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일화 수가 몇 개인가를 가지고 또 이 이야기 표현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 일화 수가 단순히 하나인 것에서는 완전한 일화 수가 당연히 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아무리 잘해도 하나 아니면 못하면 0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일화 수가 이제 유효한 그 표현 분석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여러 개 일화를 좀 산출하게끔 하는 환경 속에서 완전한 일화 수가 유의미한 분석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속표지 수입니다. 일단 결속표지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문장 간 또는 문장 내 의미적인 결속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문장이나 문장 내 앞뒤를 참고해야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결속표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지시관형사, 이그저, 지시대명사, 지시용언 이런 것들이 결속표지인 것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결속 표지에 속하거든요. 인칭대명사, 한정부사어뿐만 아니고 어휘적 결속, 논리적 결속 이런 것도 있게 됩니다. 우리 어휘적 결속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우와 코끼리와 너구리가 만났어요. 동물 친구들은 그네를 타려고 했어요. 이렇게 두 문장 중에서 동물 친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문장을 반드시 우리 살펴봤어야만 하죠. 여우와 코끼리와 너구리가 동물 친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장 간에 이제 긴밀하게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문장을 봐야지만 의미 해석이 가능한 이런 경우를 우리 어휘적 결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논리적 결속입니다.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 접속 조사, 접속 부사, 연결 어미를 결속 표지로 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이제 뭐 어휘적 결속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모두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결속 표제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요건 요 정도, 요건 요 정도, 요건 요 정도로 들어가는구나 정도의 감각만 익혀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야기 이해 기술 분석 요인입니다. 우리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사실적 이해 질문을 던지거나 추론적 이해 질문을 던져서 그 정반 확률을 좀 산출하는 식으로 이야기 이해 능력을 많이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적 이해도 뭐 있긴 한데 추론적 이해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연결 추론인데요. 어떤 그 단락을 쭉 주어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정보와 이쪽에 있는 정보를 연결 지어야만 답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 텍스트 연결 추론이라고 합니다. 반면 빠진 정보 추론은 정말 이 텍스트에는 없지만 내 배경 지식을 결합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빠진 정보 추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컵을 깼어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무슨 기분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라는 질문에 보통 사람이 화나면 얼굴이 빨개질 수 있지, 속상하면 이럴 수 있지 라는 우리 배경 지식 활용해서 엄마는 화났을 거예요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빠진 정보 추론입니다. 뭐 반면 이제 엄마가 왜 화가 났을까요?가 됐을 때 아이가 컵을 깨트려서 라고 또 다른 맥락에 있었던 정보, 다른 부분에 있었던 정보로 돌아가서 답을 낼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이제 텍스트 연결 추론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 표현 기술 분석 요인 4가지와 이야기 이해 기술 분석 요인 2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긴 한데 우리 코나 검사 같이 살펴보면서 이 내용 조금 더 복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때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